남자 같은 매력도 없고 이러는데 나를 간택을 해줘? 야, 저렇게 법망을 피해 다니는 여자가 있어? 야, 존경스러워. 내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더 잘 되겠구만. 김건희가 만약 추천했다면은 한덕수라는 인물을 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고 무슨 정보든 국무회의에서 올라가는 주요 안건이든 뭐든 다 본인 취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해야지. 근데 3번이나 물어봤다. 저것도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내 변호사들이 그 서희건설에 지원을 했다가 그 따님들 때문에 되게 자주 그만뒀다. 김건희 씨와 비슷한 부류가 아닐까? 왜 추경호가 혼자서 눈 껌뻑껌뻑 하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렇게 서 있었는지, 한덕수가 왜 그렇게 길을 쓰고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김문수한테 달라들어가지고 빨리 내놓으라고 했는지. 일단 김건희를 한 번밖에 조사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오늘 구속영장 이제 심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직 김건희가 진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판사가 보기에도 증거가 좀 불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JTBC에서 서희건설에서 똑같은 모델을 샀다라고 하는 것이 제시된 것만 해도 충분히 증거인멸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일부러 했다니까. 그러니까 JTBC가 이거를 제보를 받은 거는 지난 4, 5월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감춰온,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아마 특검이 발족이 되면 특검 쪽에는 줬을 겁니다. 줬대요. 그리고 이걸 모든 거를 지금 말하자면 작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소희가 저렇게 분명히 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오늘 딱 영장 실질 심사하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딱 한 게 너무 좋고요. 이것도 너무 재밌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어저께 제일 재밌었던 건 이러면 안 되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무슨 파무 파탈 영화 보는 것 같은 그런 재미를 보면서 그렇게 보자. 그렇지 않으면 너무 화가 나서 못 고를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서희건설이 왜 서희인 줄 아세요? 딸 이름이 딸 서희예요. 일시야. 네. 제가 그 이봉관 회장을 좀 알아요. 은동서라고, 은희, 동희, 서희래. 네. 근데 이번에 은희 남편 무슨 박모라는 사람을 그 사위를 총리의 비서로 만들고 예.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비서실장? 지금요, 이번에 동원된 거 보세요. 비서실장의 장모도 동원됐죠. 또 이 딸의 저기가 동원돼. 이게 말이죠. 이제는 여자들의 네트워크로 범죄가 되고 있는 거야.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요, 아마 서희건설은 그 전부터 딱 알고 있었을 거예요. 김건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다음 거기에 건진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 알면서 또 뭐 아름아름으로 그 재벌에 또 뭐 거기도 어디 다녔을지도 모르죠. 이러다 한 거 보니까 이야, 이 정말 여자들의 이 정말 아까 요물 요괴뿐만이 아니라 요물이 되고 싶은 여자들의 이 욕망이 요번에 막 얽혀 있구나. 나 그래서 그러면서 씁쓸하면서 재밌더라고요. 서희건설 회장이 딸을 검사하고 하나 이렇게 검사. 했을 때 네.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말들이 많았죠. 네. 뭐 보호막으로 뭐 했다. 그런데 총리 비서실장으로 심잖아요. 네. 총리 비서실장 단순히 그 자리만 노리고 이렇게 뇌물을 줬겠습니까? 그럼요. 총리 비서실장으로 앉혀놓고 그리고 뭔가를 또 도모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뭐 빰모빠탈 얘기하시는데 부산이 대위님은요, 김건희를 보면 천민에서 영부인이 됐던 에비타가 생각납니다. 나이가 25살 차이 나는 패론과 결혼했고 순화에서 표현하면 악녀인가 성녀인가 평가가 다양합니다. 에비타는 패로니즘이라는 사회복지정책이라도 이끌었지만 건희 너는 3년 동안 뭐 했냐. 뭐 에바 패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급이 다르죠. 급이 다르고 이건 이은주님 표현대로 16가지 혐의는 세 발에 피고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분명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뭔가가 또 숨겨져 있을 겁니다. 글로벌 가이나 김건희의 수준을 얕잡아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글로벌 가이나 그 서희건설 그러니까 사위 이봉관 회장의 사위가 총리 비서실장이 된 거 좀 이따가 다뤄볼까 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그 장면 한번 보시죠. 네. 그 한덕수 총리가 됐을 때 총리 비서실장을 뭐 아무나 시켜주시면 뭐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챙겨야죠. 네.
그랬는데 그럼 이 사람 어떠냐라고 하니까 뭐 그렇습니다. 뭐 검사님 좋네요. 뭐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3번이나 물어봤다는 거예요. 정말 괜찮겠습니까?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다니까요. 정말 괜찮. 그래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저한테 3번을 물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걱정 마시고 하여튼 저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바로 저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국회에서는 본인이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한덕수도. 저기도 참 글로벌이죠. 한번 들어봅시다. 총리 비서실장이 검사 출신인데 총리께서 직접 발탁한 인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어떤 인연이 있어서 그 박 검사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했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탁했습니까? 꼭 아는 사람을 발탁을 하는 건 아니죠.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요청을 한 거죠. 대통령께요? 아니요. 인사를 담당하는 분한테 인사 담당하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그거는 밝혀드릴 수 없죠. 제가. 그래요? 네. 총리가 국정에 관한 사안인데 얘기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는 특정인을 지명하지 않고 검사 출신을 해달라고 했다는 아닙니다. 겁니까? 검사 출신이나 특정인을 지명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한덕수도 맹물이야, 맹물.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그다음에 얘기를 안 해야지. 근데 3번이나 물어봤다. 저것도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김건희의 수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권력자를 일단 본인의 수하에 놓고 권력자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늘 통해서 통제를 하려는 욕망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이었습니다. 윤석열한테 연락이 안 되면 한동훈한테 연락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었던 거고 지금 한덕수와 이 박모 비서실장도 보면 관계가 딱 그렇잖아요. 김건희가 만약 추천했다면은 한덕수라는 인물을 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고 무슨 정보든 국무회의에서 올라가는 주요 안건이든 뭐든 다 본인 취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김건희가 쓰는 이런 수법들을 전형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이건 이제 구속을 할 수 있는 어떤 것과 같은 맥락이 있다라고 보는데 항상 주변인들을 심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고 최근에는 주변인들을 시켜서 그러니까 공모해서 증거인멸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다 저는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님을 생각을 하면 그분 같은 경우에 이후에 출마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어디선가 생각에는 이 뇌물을 통해서 그 명태균이 말했던 예전에 스펙 만들기, 총리 비서실장이라는 스펙을 달고 왜냐하면 검사라는 스펙은 그때 너무 흔했으니까요. 스펙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국회의원을 하려고 로비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까지의 연결성이 밝혀지면 조금 더 큰 파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다시 돌아와서 아까 서희건설 부분으로 넘어가면 저도 특검이 단계별 전략을 썼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대별로 단계별로 딱딱 증거를 오픈해서 저는 사실 서희건설이 지난 주말이었나요? 그 사옥을 닫고 막 물 청소한다는 식으로 했지만 이미 특검은 거기에 대해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목걸이의 실물은 사실 재판이나 뭐 수사에서 핵심은 아닙니다. 이미 줬다는 얘기나 영수증이나 객관적 물증이 있기 때문에 그 실물이 어디에 있는지는 사실 핵심은 아니에요. 네. 근데 오히려 저는 김건희가 그 특검의 그 실물에 대한 그 생각을 그 함정에 빠졌다. 이 실물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함정에 빠진 것 같은데 법조인이 보기에는 사실은 이미 이런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천착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거기에 천착함으로써 오히려 자기가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눈앞에 보여줘 버렸다. 그래서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그 4월 달부터 이 첩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이제 압수수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서희 쪽을 압박을 해서 이제 자백 진술을 받기 위한 좀 수사 기법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나중에 뇌물이 된다고 하면 이 뇌물을 사기 위해서 뭐 여러 명이 동원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두 공범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엄밀하게 법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단체가 움직인 거기 때문에 범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죄이기 때문에 아마 서희 쪽에는 굉장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고 서희 쪽이 지금 이제 와서 김건희를 비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쪽의 진술을 좀 쉽게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 범죄나 인지가 된다고 하면 이쪽으로도 되게 김건희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 그리고 저도 이제 서희건설 쪽에 좀 관련해서 주변 변호사들한테 알아봤는데 이제 사위들이 다 법조인이시더라고요. 그래요. 두 번째는 판사고 판사. 세 번째는 또 검사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대한변호사협회에 가면 취업정보센터라고 해서 변호사끼리의 취업정보를 공유하는 데가 있는데 서희건설이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만둔다는 거죠. 이게 일부 전관분들의 특징인데 그 변호사들을 되게 좀 막대하세요. 검찰에 있을 때처럼 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내 변호사들이 그 서희건설에 지원을 했다가 그 따님들 때문에 되게 자주 그만뒀다. 그래서 압박이 심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건희 씨와 비슷한 부류가 아닐까? 비슷한 부류 많다니까. 네. 아니 저는요 한덕수 부인도 김건희하고 또 관계가 네, 있잖아. 비슷한 부류로 보입니다. 이번에 완전히 여자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무속과 뇌물과 그 다음에 명품과 이 네트워크에 엮여져 있는데 예. 저는 사실은 어저께 이 얘기 딱 듣자마자 뭐가 생각나냐면 고유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왜 남편 살해했는데 바다에다가. 우리가 뭐 남편 살해하는 건 한으로도 그런 일 뭐 패션 크라임 오브 패션 이럴 수도 있다 그러는데 문제는 물증을 없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시체가 없으면은 저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어머 아니 저 진품을 못 찾으면 이거 없던 게 되는가? 제가 그 생각까지 갑자기 했는데 고유정이는 정말 그 파탈은 자기 남편을 시체까지도 없애가면서 증거를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자체를 없애려고 그랬는데 김건희는 가짜 증거를 심어둠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다른 그야말로 찌끄러기 피라미드를 거기다 심어두면서 그러면서 자기 죄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을 통제함으로써 자기 죄를 덮었죠. 그러니까. 고유정은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자기가 벗어나려고 했다면 이 사람은 권력을 이용해서 수사기관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을 수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썼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특검이 들어오면서 수사를 받게 되자 이제 다시 고유정 방식으로 글쎄요. 증거를 인멸하는 방식으로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수사기관을 통제한 경험은 많은데 증거를 인멸하는 방식으로 죄를 벗어냈던 경험은 많이 없었던 많지 것 같아요. 없으니까 좀 서툴러요. 그리고 변호사의 조언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변호사라면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렸을 것 같거든요. 어떤 표현까지 있냐면 저희가 특히 이번에 특검에 가서 진술한 것들은 사실 저희끼리 용어로는 이제 못했다. 왜냐하면 딱 특검이나 검사나 경찰이 물어볼 때 우리의 진술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너무 적어준다는 거는 사실 청신호가 아니에요. 이미 객관적 증거 다 확보했고 거짓말 해봐. 이대로 가져갈 거야. 너네 이거를 이대로면 유죄는 이미 우리는 확신을 하고 이제 양형에서도 얘는 계속 반성 안 한다라는 걸 확정받기 위해서 진술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게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 증거 들이밀었는데도 거짓말한다라는 그 질문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건 변호사의 컨트롤도 벗어났다. 근데 김진애 의원님 빵무 파탈 얘기하시는데 요물 요괴한테 그 표현을 하니까 좀 근사하게 들려가지고 왜 파문 파탈이라는 게 무슨 근사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정말. 그 표현이 그냥 빵무 파탈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업무 파탈. 근데 이제 빠무 파탈이 사실은 자신의 뭐 미모나 매력을 이용해 가지고 남자를 치명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는 글쎄 미모 매력 동의할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요게지 무슨 뭐 빠무 파탈 붙이기도 좀 거시기해요. 저 이제 아니 근데 파문 파탈 맞아요? 왜냐면요. 김범수 보니까. 외모뿐만이 아니라 왜냐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여자들이 외모가 이쁘면 물론 외모는 성형으로 해가지고 어느 만큼 훨씬 더 남자들을 어필할 만큼 그렇게 만들어놨지만 사실 여러 가지 매너예요. 그 수법. 남자를 호리는 수법은 사실은 어떤 때는 기대고 어떤 때는 정말 품을 주고 어떤 때는 자기한테 기대게 만들고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파문 파탈이 되거든요. 예. 근데 저기는
하나같이 여태까지 대한 거 보면은 뭐 이명수 기자 대하는 거나 뭐 다른 사람 대하는 거 보면 누구나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김건희의 원래 목적은 홀리는 게 자기의 목적이야. 이를 홀려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팜파탈의 아주 전형입니다. 제가 김건희가 도대체 어떤 여자인가 궁금해가지고 지난주에 계속 김건희 탐구를 했어요. 그래서 김건희를 누구보다도 잘한다는 안혜욱 회장, 네네. 정대택 회장, 최재형 목사님, 또 백은종 대표 다 이렇게. 근데 어제 최재형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김건희는 한 번 결혼을 했었고, 그리고 또 맨 처음에 그 결혼했던 의사 있잖아요. 네. 정대택 회장이 그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살고 이혼했다고 그러는데 최재형 목사가 그러시는데 그건 정확히는 1년은 살았대요. 근데 1년 살고 헤어졌는데 왜 헤어졌느냐? 그 의사도 잘 아신대요.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조남목인가? 그 조 회장이 전화하면 나가는 거예요. 안 들어와. 그 신랑이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갓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부가 밤에 남자의 전화를 받고 나가서 안 들어와 버리면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이렇게 헤어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 뒤로도 남자 관계가 복잡하잖아요. 알려진 것만 해도 김범수 아나운서 있지, 양재택 검사 있지 이렇게 있는데 윤석열이는 어찌됐든 법적으로 총각 아니에요. 그리고 양재택이는 자기 검사 또 잘하는 이미 검찰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하지요? 그랬더니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건 김건희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윤석열이는 김건희한테 간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야 저런 여자가 나를 택해주다니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게 가능합니까? 왜 안 가능해요? 나 오늘 참 복잡하네. 근데 그 유명한 휴대전화 관련한 발언 있잖아요. 그 부인이 그 휴대전화 뭐 뺏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니까 제가 그럴 처지가 못 된다. 이 말이 저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입장에서는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갖 돈을 투입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뒤에서 뒷작업을 한 인물이 김건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좌지우지 된 것 같고 전 이제 서희건설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의심이 되는데 서희건설이 사실은 대선 불법 캠프 의혹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재동 캠프라고 해서 그 당시에 왜 건진법사 막 관련해서 논란이 됐었고 여기서 댓글 작업하는 거 아니냐라는데 사실 윤석열은 검사 출신인데다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을 봤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고 오히려 김건희가 나서서 이런 사무실을 운영하는 돈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른바 법사를 비롯해서 본인 말을 들을 수 있는 뒤에 조직책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대놓고 이걸 도와준 사람들한테 뭔가 선물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대통령 취임식 때 서희건설 일가가 초청받았다는 거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통 논란이 터지면 초청 안 해요. 말 더 나올까봐. 비선으로 놔두죠. 네, 비선을 그냥 놔두지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데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극우 유튜버라든가 이런 뭐 건설사 관계자든가 본인 도와준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로서는 오히려 엄두도 못 낼 만한 걸 김건희가 나서서 착착 해주니까 김건희한테 완전히 지배받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사실은 일개 검사였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미 고검으로 발령이 나서 사실상 승진 루트가 막혀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좋게 얘기하면 배우자의 내조를 받아서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명수 기자와의 그런 영상이나 이런 데서 정권을 만들었다. 우리 정권, 공동 정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적인 서포트 그게 합법이건 불법인 걸 떠나서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는 윤석열 스스로 느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고 거기에 대해서 의지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증언도 있어요. 명태균 씨가 어제 어디 JTBC인가? 거기 MBC에 나와가지고 김건희가 나한테 그랬다. 우리 정권 잡으면 5대5로 나누기로 했다. 인사권, 공천권, 윤석열이가 절반, 내가 절반. 그런 증언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인성 관련된 것도 여사가 다
이제 관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적인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 5대5로 하기로 했어요. 인사권 공천권. 아유, 이 새끼도 정말 사기- 안철수는 공동정권이라고 믿어는 안철수 의원은 얼마나 안철수는 새끼손가락에 끝도 안 됐지. 발톱만 또 안 되고. 애초에 아, 근데- 명태균이 네. 그 윤석열 측을 만날 때 윤석열의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김건희부터 만났어요. 아, 당연하죠. 맞아요. 네, 그것만 아니, 보더라도. 저는 오늘 우리 백운기 앵커님이 우리 통상적인 남성상, 여성상에 대해서 이걸 완전히 깨버린 것도 되게 재밌는데. 아주 충격받았어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힘이나 권한에서 남성이 우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평소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꼭 저희 집에서 아니야, 그렇지는 않은데. 아니, 그게 이거예요. 그게 나중에 집안에서 여자가 일을 잘해가지고 생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가학성, 피학성 부분에 네. 있어서도 사실은 많은 경우가 여자가 가학적이고 남자가 피학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의 그 캐릭터에서는 그게 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남자 같은 매력도 없고 이러는데 나를 간택을 해줘? 그래. 그리고 나를 전혀 귀찮게 안 해. 그 다음에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다 저기 해. 거기다가 아마 나 윤석열 마음속에는 이것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야, 저렇게 법망을 피해 다니는 여자가 있어? 야, 존경스러워. 이것도 있었을 거야. 내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더 잘 되겠구만. 아마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지만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이 경우에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아까 거짓말하는 거 보셨죠? 지금 생각하면 한덕수 같이 정말 음흉하고 사악하고 간악한 자가 또 있을까 싶어요. 뭐 문건을 받았는데 뒷주머니에 있더라, 뭐 이따의 소리를 하지 않나 그랬는데 지금 한덕수가 누굽니까? 추경호하고 통화한 내용이 또 나온 거 아닙니까? 7분씩이나. 7분이나. 7분이면 글쎄. 엄청나게 할 긴 얘기 다 시간이에요. 한 거예요. 네. 그럼요. 그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나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의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이 한덕수하고 추경호하고 7분 동안 통화를 했다. 그걸 직접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추경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가지고 본회의장에 못 가게 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또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있죠. 김예지 의원이 또 증언을 해요. 들어보시죠. 그날 본회의장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게 한 몇 번 계속 교차되었어요. 그래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본회의장으로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서로 좀 연락의 어떤 주체들이 조금씩 다르고 장소들도 달랐던 것들이 지금 궁금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들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질문 주시는 대로 제가 아는 만큼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란 특검 참고인으로 나왔는데 지금 보면 전혜원 원장님, 네. 한덕수 저자는 적극 가담한 공범 아닙니까? 그럼요. 적극 강담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 표결을 방해하는 데서도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상당히 지금 의심스럽고요. 저는 근데 이제 조경태 의원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한다. 제가 이 말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한다는 이 말. 또 민주당이 우리를 모함한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당의 조경태 의원이 이 말을 한 거고요. 특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통화 내역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은 우리 그때 12월 3과 12월 3일부터 4일까지의 상황에 있어서 국회 상황 볼 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몇 명만 거기 계엄해제에 왔는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불과 18명만 왔었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밝혀야 됩니다. 내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내란 동조 세력이 당 내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조경태 의원의 말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동안 법꾸라지처럼 살살 빠져나갔던 한덕수 당시 총리에 대해서도 반드시 밝혀야 되고 한덕수와
함께 손을 잡았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어떤 문제를 받았는지도 밝혔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속보를 하나 보니까 그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텔레그램방 내역이 있었는데 그 2달치가 삭제되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누구는 가지고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게 관리자만 삭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특검 차원에서 그 관리자를 했던 의원도 소환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조직적으로 계엄에 공조했거나 혹은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 이 문제가 드디어 이제 실체가 밝혀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힘에 전당대회에 제가 무슨 아무 힘이 없지만 조경태 밀어주십시오. 지금 나온 그나마 것만 저는 반대입니다. 아니 그나마 김문수나 장동혁이는 도저히 그렇다가는 아니요, 완전히 김문수 나락이 돼야 아니고 됩니다. 아니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아는데 그나마 안철수하고 조경태하고 좀 정신이 있으면은 안 돼요, 안 돼. 조경태로 해가지고 조경태 가는데 되면은 산소호흡기 달아줘가지고 아유 산소호흡기 좀 그 유연정당 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네. 알겠는데 이번에 확실히 우리 저 김문수나 장동혁을 밀어줍시다. 그래가지고 전환길 최고위원 만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나는 반댈세. 근데 이거 또 이게 봐요.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니라서 조경태가 너무 그러니까 저는 조경태 의원하고 같이 18대 같이 해봐서 아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얼굴이 변해온 걸 제가 다 아는데 다시 그냥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얼굴이. 그러니까 조경태는 민주당으로 오라고 그러고 무슨 민주당으로 아이 말도 안 되는 굳이 받아줄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새로운 저 보수 정당 만들어서 골라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은 다시 일으킬 기회를 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정리합시다. 일단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랑 한덕수 전 총리는 일단 내란 방조 정도가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자로 격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텔레그램 방을 누군가 고의적으로 삭제했다면 증거 인멸도 한 것이기 때문에 체포와 구속의 필요성도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 특검은 요즘에 김건희 특검이 좀 치고 나가 있고 내란 특검이 좀 조용했는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한덕수, 추경호, 그다음에 원희룡 그쪽 라인에 지금 대해서 순서 쫙 나란히 있어요. 신병에 관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사실은 한동훈이도 참고인으로 가야 됩니다. 언젠가 갈 거예요. 방금 전에 그 속보 잠깐 떴는데 홍철호 정무수석하고도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추경호가. 네, 했겠죠, 당연히. 예. 그러면은 추경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저는 지금 보면은요. 이제는 조금씩 이제 맞춰지는 것 같아요. 퍼즐이. 왜 추경호가 혼자서 눈 껌뻑껌뻑 하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렇게 서 있었는지. 한덕수가 왜 그렇게 길을 쓰고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김문수한테 달라들어가지고 빨리 내놓으라고 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추경호 그 뒤로 돌아다니는 것도요. 꼭 쥐새끼처럼 막 이렇게 막 숨어갖고 피해 다니면서 가갖고 또 이렇게 딱 하고 있고 그랬어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정리해야죠. 저런 상갓나고들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